제가 한번 실험해보고 싶은데 금방 내가지고. 자, 일단 잘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해보자. 자, 다시 한번 잘 읽어보자. 항상 이상각 잊으면 안 돼. 삼각형을 다루는 도구야, 그지? 삼각형을 다루는 도구인데 삼각형을 다루는 도구는 직각삼각형이 있고 다 뭐가 있다? 잡삼각형이지. 직각삼각형이 아닌 삼각형이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직각삼각형을 다루는 도구는 몇 개야? 저는 두 가지라서. 두 가지지. 어떻게 두 가지야?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고, 삼각비. 그렇지.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고, 두 번째가 삼각비가 있지. 자, 피타고라스 정리 언제 써? 길이. 아니지. 그럼 얘는 변의 길이 안 주어지나? 두 변의 길이. 얘는 두 변의 길이가 있어야 돼. 그치? 두 변의 길이가 있으면 이 삼각형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지. 이 길이도 알고 있고 이 각도 알고 다 알게 되는 거지. 실제로 이 각을 다 알고 있는 거지. 각을 안다는 말은 구조를 안다는 뜻이야. 그치? 그럼 삼각비는 언제 쓰지? 그치? 한 변의 길이와 한 각이 있을 때 쓰지. 자, 이거지, 이런 거. 자, 이거 안 되면 고등학교 이제 미적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괜찮지? 이게 얼마야? A 사인 세타. 이게 뭐다? A 코사인 세타. 이거 막 지 맘대로도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런 거고. 그 다음 잡삼각형. 자, 잡삼각형을 다루는 도구는 두 개가 있다. 사인 공식이 있고, 코사인 공식이 있지. 자, 잘 정리해놔야 돼. 사인 공식 뭔지, 코사인 공식 뭔지 다 알겠지만, 언제 쓸지를 다 기억을 해놔야 그때 쓸 수가 있는 거야. 그지? 자, 한번 해볼까? 자, 사인 공식 언제 쓰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게 사인 공식은 일단 외접원이 관한 문제. 자, 외접원이 주어지면 무조건 사인 공식 쓰는 건 맞는 거지. 다음 두 번째 뭐냐면 뭐야? ASA. 그치, AS. 근데 그 정확히 말 AS라기 맞긴 한데 그거보다는 맞아. 근데 한 쌍의 대변 대각이 있을 때, 한 쌍의 대변 대각. 한 쌍의 대변 대각이 세팅되어 있으면 이런 삼각형이 있을 때 요 각이 A로 주어지고 이 각이 A로 주어지면 이렇게 주어지면 이제 우리는 이 길이가 주어지면 이 각을 구할 수 있고 이 길이가 주어지면 이 각을 구할 수 있고 이 길이가 주어지면 이 각을 길이도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 볼까? 이게 40이라 쳐봐. 이게 40도고 얘가 만약에 5라 쳐봐. 근데 만약 이 각이 만약에 50도야. 그럼 이 길이 구할 수 있지. 어떻게? 사인 너분의 너는 사인 너분의 너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길이가 주어져도 이 각도 구할 수 있지. 사인 예분의 얘는 사인 예분의 얘. 그리고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인 세팅이 한 쌍의 대변 대각이 주어져 있어야 돼. 한 쌍의 대변 대각이 딱 주어지면 사인 공식을 쓰는 거지. 그럼 코사인 공식을 쓰면 심플하지. 뭐야? 한 쌍의 대변 대각이 없다는 거지. 심플한 거지. 한 쌍의 대변 대각이 없으면 코사인 공식인 거야. 이게 없으면 코사인 공식인 거야. 한 쌍의 대변 대각이 주어지면 사인 공식, 한 쌍의 대변 대각이 없으면 코사인 공식. 심플한 거지. 근데 이거를 좀 더 우리가 풀어 말하면 삼각형 결정 조건에 따라서 설명한다면 이건 한 쌍의 대변 대각이 없는 거잖아. 그지? 뭐야? 그래서 코사인 공식으로 뭘 구한다? 세 변의 길이 있으니까 각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있으면 각을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SAS가 뭐야? 두 변의 길이와 낀각이 있는 거지. 그럼 한 쌍의 대변 대각이 주어진 건 아니지? 왜? 엄청나게 안 왔다, 지금. 근데 연락 오는 거 있어요? 나한테 뭐 연락 오는 거 있는 거 같긴 한데 누구지 잘 기억이 안 난다. 홍검, 이거 저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야, 너도 내 아버지도 엄마가 평검사냐? 아빠 거? 이 사생활 침해 아니야? 그러니까 내 폰을 자연스럽게 들고 가다니까 패턴이 달아. 크게 될 것이. 뭐야, 갑자기요? 지금 이 수업 시간 딱 알려줘. 별로 안 오고 싶었어요. 끌려왔어요. 누가 댓글 좋았는데? 저 자신의. 잘했어. 너 그게 좋은 거야. 끌대로 왔습니다. 잘했어. 보고 싶었어요. 그렇지. 아까가 뭐라고? 그런 자세가 좋은 거야. 자, 한 쌍의 대변 대각이 세팅이 주어지지 않은 거잖아. 얘를 구하고 싶다는 거지. 그럼 코사인 공식을 쓰면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얘인 거지.
그치? SAS다 이거야. 그럼 ASA는 뭐야? ASA는 이런 이야기잖아. 이 각이 주어지고, 이 각이 주어지고, 이 각이 주어지고, 이 길이가 주어지고. 아니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다시. 네가 너무 닭살던 소리 하니까 내가 지금 그렇잖아. 여기 A고,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면, 이게 ASA잖아. 그럼 난 이 삼각형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야. 왜냐면, 실제로 지금 내가 이 각을 알고 있는 거거든. 이게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 그러면 사인은, 너희 사인 공식 알지? 사인 공식은 내각으로 사인 공식을 쓰던 외각으로 사인 공식을 쓰던 가잖아. 왜? 이 각의 사인 값이나 이 각의 사인 값이 얻으니까. 같은 거니까. 그럼 실제로 내가 ASA 상황이라는 것은 실제로 세 각을 다 안다는 뜻이니까 딱 뭐가 세팅돼 있어? 한 쌍의 대변, 대각이 세팅되어 있는 거지. 그럼 한 쌍의 대변, 대각이니까 길이도 구할 수 있고 길이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한 쌍의 대변, 대각이 있다는 것은 ASA 세팅인 거야. 그럼 한 쌍의 대변이 없는 관계는 다 이거 빼고 다지 뭐. 세 변의 길이가 있을 때와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있을 때가 되는 거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이때는 뭘 쓸 것인지를 감이 오거든. 괜찮지? 그 다음 사인 공식 이야기 좀 더 많아. 좀 더 있는데 사인 공식을 알 거는 이제 이거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라는 이 세 개의 각의 사인 값 B는 길이의 B랑 어떻다? 같다. 이런 거야. 자,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지. 그 다음 이제 코사인 공식은 코사인 공식 별거 없어. 근데 너희 문제 풀 때 사인 공식을 우선적으로 쓰려고 노력해야겠냐? 코사인 공식을 먼저 쓰려고 노력해야겠냐? 당연히 얘부터 먼저 해봐야 되는 거야. 얘를 먼저 해보려고 해야 되니까 뭘 확인해 봐야 되냐면 혹시 문제 외접원 세팅은 없는지, 그 다음에 한 쌍의 대변대각, 이게 제일 중요하지. 한 쌍의 대변대각 세팅이 없는지 이거 체크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체크돼서 이게 있으면 글로 가면 되는 거고 없으면 무조건 글로 가는 거야.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코사인 공식보다는 사인 공식이 더 중요한 거야. 자, 그런 거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할 게 뭐냐면 이 사인 공식이 중요한 게 이 사인 공식의 유도 과정을 좀 잘 기억해야 돼. 유도 과정을 증명하라고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너 서술형 치냐? 기말고사 때? 치나? 울려고 되지? 기말고사 치나? 치지. 그래서 이 사인 공식의 증명 과정을 유도하라고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어서 와라. 알지? 어서 와. 증명 과정을 유도하라고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증명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잠깐만 볼게. 할 줄 알아? 사인 공식 증명? 자, 잠깐 보자. 외접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A잖아. 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R이야. 그래서 뭐가 성립해? sin A분의 A가 2R이잖아. 자, 이거 어떻게 증명해, 이거?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할 줄 알아야 되거든. 두 가지. 이거 증명하는 방법 할 줄 알아야 돼. 왜 할 줄 알아야 돼? 이걸, 여기서 이거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걸 풀 수 있게 돼. 자, 이걸 증명하는 방법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원에서 같은 각을 찾는 기술이야.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 같은 각을 찾는 기술이 참 애들한테 어렵거든. 원에서. 그래서 원에서 같은 각을 찾는 기술이 총 우리한테는 몇 가지가 있냐면 원주각이 있고 그 다음에 중심각의 절반이 있어.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저평각이라가 대내각인가? 네대각이야. 대내각이야. 네대각? 확실해? 네. 이거 맨날 헷갈리지 이게? 네대각. 네대각이란 게 있고 한 가지가 저평각이란 게 있다고. 이 네 가지를 정말 잘 써야 돼. 이게 아마 너를 기말고사에서 키우는 얘야. 자, 무슨 말인지 알지? 원이 있어. 원에서 이 원주각이 다 같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이건 다 같은 거잖아. 원주가 너무 쉽단 말이야. 근데 이 각이랑 같은 게 어떤 원주각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현으로 봤을 때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꼬아졌을 때 이 길이가 같아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요 각도 얘랑 같은 거지. 왜 같아? 원주각이 2배가 뭐니까? 중심각인데 절반이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이 쓰이거든? 실제로 원주각 성질보다. 원주각 성질보다 이거 훨씬 많이 써. 나중에 보면 알아, 뒤에 가서.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저평각. 저평각은 뭔지 알지? 저평각 뭐 접선이 있을 때 이게 완전 접선이 된다면 이 접선이
이 접선이 현과 이루는 각, 이걸 저평각이라지. 이 저평각은 이 현에 관한 원주각과 어떻다? 같다. 이게 나오면 다 킬러지. 이게 저평각이지. 내대각은 뭐야? 삼각형이 아니라 내대각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지. 이 각이랑 이 각이 더하면 얼마야? 180도니까 이 각과 이 각의 관계를 뭐라 부른다? 내대각 관계라고 하는 거지. 여기까지. 그래서 이 사인 공식 증명할 때 이걸 사용하게 되거든. 이걸 사용하게 돼. 여기서는 이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되지. 꼭 잘 기억해놔야 돼. 자, 첫 번째 어떻게 증명해?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이 각을 옮겨주지. 얘랑 얘랑 같은 거지. 자, 근데 이게 원의 중심이니까 이게 뭐가 돼? 직각이 되는 거야. 납득이 되지? 자, 근데 이게 지금 이 길이가 바로 원의 뭐가 되겠어? 지름 2R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sin A는 뭐가 된다? sin A는 2R분의 A, 직각이니까 2R분의 A가 되는 거지. 이게 사인 공식이거든. 이건 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이 원주각을 가지고 증명할 줄 알아야 돼. 딱 두 번째. 그게 아니라, 뭐 같은 이야기긴 하지만, 여기서 요 각이랑 같은 각을 만드는 법이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꽂았을 때 길이가 같아지고 한쪽을 연결하면 여기가 A가 되는 거야. 네.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니까. 그지? 근데 요게 뭐겠어? 원의 뭐겠어? 반지름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A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절반이 되면 얼마가 돼? 2분의 가 되니까 sin A는 R분의 2분의 가 되는 거지. 같은 말이 되는 거지. 자, 괜찮지? 오케이.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다. 그래서 원에서 같은 각을 찾는 기술, 이게 나오면 다 킬러인 거니까 요걸 잘 기억해놔야 돼. 이 두 가지 정도. 이것도 잘 나오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사인 공식, 코사인 공식 다 된 거야. 결국 고등학교 수학 문제 다 이게 끝이거든. 이게 끝인데, 이제 이걸 가지고 저 문제를 다양하게 좀 풀어보려고 한다. 이 말인 거지. 자, 여기 포인트 안 받은 사람 가져가. 예진이 안 받았지? 자, 보자. 자, 그러면 좀 풀어보자. 가져가시고. 자, 2번은 쉽지? 2번은 뭐야? 이게 뭐 하자는 거야? 그냥 사인 값의 b는 길이의 b다. 이 말인 거지. 2번은 사인 값의 b는 길이의 b다. 이 뜻인 거야. 자, 삼각형 ABC가 되니까 여기서 sin A 플러스 B라 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야? 이게 파이가 되는 거니까 저 sin A 플러스 B는 sin 파이 빼기 C로 볼 수 있고 얘는 sin 파이 빼기 A로 볼 수 있고 얘는 sin 파이 빼기 B로 볼 수 있으니까 이거 다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지. 이거 이해되지 그지? 자, 괜찮아. 이게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뭐 한다? sin C 대 sin A 대 sin B가 4대 5대 6이다 뜻인 거지. 이거는 뭐다? C 대 A 대 B의 비율이다 뜻인 거지. 길이의 B가 그렇다는 거지. 사인 값의 B는 마주보는 길이의 B랑 같다. 이런 이야기지. 자, 3번 문제가 중요한데, 자, 3번 문제 내가 풀 테니까 4번을 너희들이 풀어보는 거야. 알겠지? 자, 3번을 확장시킨 게 4번이거든? 봤지? 방학 때. 3번을 같이 풀어볼 테니까 4번을 너희들 한번 풀어보는 거야. 괜찮지? 자, 해보자. 자, 읽어보자. 요 길이가 8이고 요 길이가 6인 상태로 이 길이가 같을 때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의 각이 사인 알파, 사인 베타의 크기 비를 구하는 뜻인 거야. 이거는 대략적으로 풀이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풀이가 뭐냐면 사인 공식이 아니야. 이 문제 첫 번째 풀이는 사인 공식 문제가 아니야. 자, 그게 아니라 뭐냐면 잘 봐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삼각형이 있을 때 이렇게 각 길을 꺼서 네분 길을 주잖아. 이런 네분 길이의 비를 주는 거야. 네분의 길이의 비. 이런 네분의 길이 비가 나오면 무조건 뭘 따져요? 뭘 봐야 돼? 그 스튜어트 나중 이야기고. 그렇지. 이 길이의 비를 준다는 것은 넓이 비란 걸 잊으면 안 돼. 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무조건 이 둘의 넓이 비를 먼저 떠올려야 돼. 무조건. 알겠지? 그래서 길이의 비를 준다는 말은 넓이 비란 걸 잊으면 안 돼. 이 제일 중요해. 가장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야. 그럼 이건 되게 심플해지는 거지, 문제가.
왜? 이 길이가 같다는 말은 실제로 이 삼각형 넓이하고 이 삼각형 넓이가 같다는 뜻인 거야.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우리가 사인을 쓰잖아. 문제 그냥 심플하게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첫 번째 풀이를 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요 길이는 공통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AD, AM 곱하기 사인 알파랑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AM 사인 베타가 같다는 뜻인 거지. 그리고 뭐 정리하면은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가 나오게 되는 거지. 다 날아가니까. 자, 이해되지? 얘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거고 제일 자주 나와. 문제 풀 때. 꼭 명심해야 돼. 길이의 비를 주는 것은 넓이의 비를 준 거다. 자, 일단 두 번째가 뭐야 이제? 두 번째가 사인 공식이야. 자, 어떻게 사인 공식을 쓰는 거야? 자, 사인 공식 써야 되니까 얘랑 마주보는 게 얘잖아, 그지? 이 삼각형에서 말을 해야 되거든. 요 삼각형에서 말을 해야 되니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랑 공통으로 되는 걸 찾아야 한다고. 공통. 이건 길이가 공통이잖아. 근데 각을 공통을 누굴 써야겠어? 얘를 각을 공통을 써야 돼. 이 각의 사인 값이나 이 각의 사인 값은 어떻다? 같다. 항상 명심해. 내각의 사인 값과 외각의 사인 값은 같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사인 공식을 쓰면 사인 알파분의 bm 사인 세타분의 8 이게 성립하지? 한 번 더 쓰면 사인 베타분의 bm 맞지 그지? bm이 cm이지 cm cm이나 bm이랑 같긴 해. 이것은 사인 세타분의 6이 되는 거지. 그지? 내각의 사인 값이나 외각의 사인 값은 같은 거니까. 그럼 이것도 답이 나오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변변 나눗셈 하면 되잖아 이렇게. 변변 나눗셈 하면 이거 날아가고 날아가니까 사인 알파, 사인 베타의 b가 나오게 되는 거지. 괜찮지? 이 두 가지 쓸 줄 알아야 한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보자. 자, 너 한번 풀어봐. 다양하게 풀어봐, 한번. 다양하게. 최대한. 연습한다 생각하고, 너 풀 수 있다, 풀 수 없다, 너무 거의 다 철통 갖지 말고, 아, 내가 지금 이 문제 풀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 한번 시도해봐. 4번, 4번. 최소 두 가지 정도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최소 두 가지.
그렇냐? 한번 해보자. 여러 가지 풀이를 해볼 테니까 자기 풀이 한번 봐봐. 그리고 자기 풀이도 혹시 다르면 또 이야기해봐. 되게 많은 풀이가 있을 수 있거든. 자, 마치 이 말이 지금 문제 지금 말듯이 지금. 근데 문제에서 뭐냐면, 첫 번째 풀이 뭐냐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냐면, 이거 첫 번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큰 삼각형 입장에서 받아들일 거야. 이 큰 삼각형 입장에서. 그럼 sin A 대 sin C의 B는 뭐겠어? 마주보는 길이의 B로 보는 거지. 마주보는 길이의 B.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야. 그러면 sin A랑 마주보는 길이가 BC잖아. 그럼 sin C랑 마주보는 길이 누구야? 8이니까 첫 번째 풀이 뭐냐면 얘를 뭐로 보겠다는 거야? BC분의 뭐로 보자? 8로 보는 거지. BC분의 8로. 큰 삼각형을 보는 거야. ABC 삼각형 크게. 삼각형 ABC를 보겠다 이 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뭐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BC 구하는 문제로 보겠다는 거야. BC 구하는 문제로. 그래서 BC 구하는 문제로 풀겠다 이렇게 한 거지. BC 구하는 문제로. 그게 첫 번째 풀이야. 첫 번째 풀이야. 근데 이 BC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두 가지가 되겠어? 아까 말한 것처럼 넓이를 통하는 거지. 넓이를 쓰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쓸 때 얘는 공통으로 들어가게 되고 얘는 따로 노니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해보자. 삼각형 ABD하고 삼각형 CBD라고 해야 되나? CBD의 B가 5대 3인 거니까 괜찮지? 바로 하자고. 8, 에이? 아닌가? 넓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넓이가 5대 3이라고. 이 사인이 갑자기 사인이 왜 나오냐? 삼각형 넓이인 거지. 괜찮지? 그럼 식을 적어보면 자 2분의 날리고 8 곱하기 BD 곱하기 사인 알파랑 내가 구하려는 BC 얘를 좀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BC 구하는 문제 보자고. BC 구하는 문제로. BC 곱하기 BD 곱하기 사인 베타가 같다는 뜻이잖아. 이게 5대 3이라는 뜻이잖아. 이게 5대 3. 근데 똑같은 비율은 없어지니까 없애주고 그 다음에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의 비를 뭐로 몇 대 몇으로 줬어? 5대 1로 줬으니까 충분히 얘를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이걸 없애버리고 그냥 5하고 2로 적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결국 BC 길이가 나오게 된다 이 말인 거야. 그지? 그 BC 길이를 넣어서 풀겠다 이 말인 거야. 이게 첫 번째 풀이다 이거지. 다음 여기서 이게 첫 번째 풀이고 삼각형 넓이로 풀었다는 거지. 이걸 어떻게 적는 거야? 1-1로 적을까? 그 다음에 BC 길이를 구하는 거 한 개 더 있다고. 자,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여기서? 아까 든 도구를 쓰는 거야. 이렇게 한번 보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 각의 사인 값이랑 이 각의 사인 값은 어떻다? 그렇게 보자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사인 알파분의 5는 사인 세타분의 8이랑 같고 사인 베타분의 3은 사인 세타분의 BC랑 같은 거니까 여기서 BC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변변 나눗셈을 하자는 뜻인 거예요. 변변 나눗셈. 자, 그럼 같은 건 사라지고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의 B는 있으니까 이건 5대 2가 될 것이고 뭐 남은 변수는 얘밖에 없으니까 이거 구해지는 거지. 자, 납득이 되겠어? 첫 번째 이걸 어떻게 보자? 큰 삼각형에서 길이 B로 보겠다 뜻인 거야. 자, 다음 두 번째 봤을 때는 물론 세 번째 풀이긴 하지만 크게 보면 두 번째지. 자,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대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여기서 그냥 바로 하는 거야. 사인 A와 사인 C의 B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이건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사인 A분의 얘는 사인 얘분의 얘가 되고 사인 C분의 얘는 사인 얘분의 얘가 되는 거니까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지? 이게 제일 쉬운 표현이긴 하지. 자, 어떻게 하자고? 이거 보자. 사인 A분의 BD는 사인 알파분의 5랑 같고 사인 C분의 BD 이게 공통이란 거지. 이게 공통은 사인 베타분의 얼마나 같다? 3이랑 같다를 줬고 여기서 바로 이걸 구하는 거지 그냥. 바로. 그럼 이렇게 되겠지?
변변 나눗셈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BD 날아가고 이거는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는 5대이니까 5, 2로 적고 결국 정리하면 사인 A분의 사인 C가 되겠지? 자, 이거는 자, 이거 어차피 또 날아가죠. 이렇게 날아가는 거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야. 3분의 2. 3분의 2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크게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 풀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야. 자, 그거 써먹어 봐야 돼. 그래, 다른 문제 이걸 써먹을 수가 있다. 자, 이해 되지? 오케이. 자, 그 다음 5번 문제가 좀 중요한 문제인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되겠어? 어? 아, 그래. 저거. 잠깐만. 필요한 거 있으면 적고, 다 정리 좀 해봐. 집에서 복습해야 된다. 이게 다양한 문제에서 녹아들거든.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녹아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딴소리 하고 있으면 안 돼. 도구 정리를 잘 해놔야 된다고. 야, 그 다음 이 문제 풀 때도 당연히 코사인 공식을 쓰겠지만 당연히 우리가 자주 까먹는 공식 하나 외워놔야겠지? 뭐야? 스튜어드 공식 외워야 돼. 그거 안 외우면 시험 칠 때 너무 오래 걸려. 너를 시험 치면 결국 시간이 점수거든? 아, 그잖아? 시간이 점수야. 시간이 점수인데 시간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당연히 이거는 코사인 공식 쓰면 당연히 풀려. 이게 7이고 BC가 6이고 이게 5니까 지금 문제가 이걸 구하는 건데 이건 그냥 어떻게 합니다. 이거를 알파로 이거를 하나 구하든 이걸 구하든 둘 중 하나 구하는 거지. 다시 어떻게? 여기 기에 B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진짜 이게 4고 이게 1한 뜻이거든. B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큰 삼각형에서 각을 구한 다음에 다시 작은 삼각형에서 다시 코사인 공식 두 번 써. 그러니까 코사인 공식 몇 번 써야 돼? 2번 써야 한단 말이야. 그럼 상당히 귀찮아진다 이거야 내 말은. 그치? 근데 코사인 공식 한 방에 풀 수도 있기도 해. 한 방에 못 푸나? 풀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돼? 여기를 세타로 둔 거지. 여기를 세타로 두고 코사인 공식을 어차피 코사인 2번 써야 돼. 그래서 갖다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 코사인 공식을 2번 쓰는 걸 정리한 걸 스튜어트 공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외워야 돼. 외우자잉? 몰라, 나 외우는 게 좋은 것 같아. 2번 계산할래? 한 번 계산할래? 자, 외우자. 삼각형 ABC에서 그냥 아무 선이나 하나 꺼. 아무 선이나 끊고, 이 길을 A, 이걸 A라. 이걸 A, 얘를 B, 얘를 C라고, 요 선, 그냥 아무 선, 이거 아무거나 끈 거야. 요걸 D라 하자고, D. D. 그리고, 여기를 M이라 하고, 여기를 N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스튜어트 공식이 만들어진다고. 뭐더라? B제곱 곱하기 M. B제곱 곱하기 M 더하기 C제곱 곱하기 N은 없냐? M 플러스 N, A지, A. M 플러스 A 곱하기 D제곱 플러스 MN이야. 이게 스튜어트 공식이란 말이야. 이걸 증명하는 게 내신에 나올 리는 없겠지만 이걸 증명할 때 코사인 공식을 쓰긴 써. 이거를 세타로 두고 코사인 공식 2번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만들어져. 결국 같은 말. 이걸 풀겠다는 말과 이걸 풀겠다는 말은 실제로 같은 말인데 미리 한번 정리해두자 이 말인 거야. 코사인 공식 2번 쓰는 거를. 한번 해볼래? 증명? 해봐. 증명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 각의 코사인 값이랑 이 각의 코사인 값은 서로 부호가 반대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코사인 값을 구해서 더해서 두 개를 부호가 반대다 해버리면 이게 나와. 해봐 집에서. 안 해보겠지만. 자, 그런 이야기야. 자, 이걸 우리가 스튜어트 공식이라 불러. 스튜어트 공식. 자주 쓴다. 자, 그리고 나온 김에 스튜어트 공식을 좀 쉽게 쓸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여기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게 있지. 각의 이등분선. 여기 각의 이등분선이 있을 때 여기를 A라 하고 여기를 B가 되고 여기 X가 되고 이게 Y가 되고 요 길이를 D라 했을 때 공식 하나가 있단 말이야.
그래, 이게 가오리잖아, 가오리, 그지? 이 가오리 모양에서 공식이 D제곱이 AB-XY가 돼. 이게 스튜어트 공식 쓰면 나오거든? 한번 써볼까? 연습한 셈처럼 써보자. 오케이? 자, 연습한 셈 치고 스튜어트 공식 쓰면 이게 팍 튀어나와, 이게. 한번 해봐. 해본다. 해봐. 어떻게 돼? A제곱 곱하기 Y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는 X 더하기 Y 곱하기 D제곱 더하기 XY. 근데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어떤 게 있더라? 이 X랑 Y는 몇 대 몇이야? 그래서 이거를 AK, BK로 두고 쓰면 돼. AK, BK. 한번 써보자. 이 공식 나온 점 해보자. 이것도 정말 자주 나오지 않냐, 이거? 수능에도 내시든 간에 꼭꼭 나오거든? 남들 코사고시 두 번 쓸 때 너는 이거 한 방에 끝내라고, 그냥.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해보자. 한번 써보자. A제곱 BK 더하기 뭐라? 맞지? B제곱 곱하기 AK는 A 더하기 B의 K 곱하기 D제곱 플러스 A제곱 AB K제곱이다 이 뜻인 거야. 자, 보이냐 이거? 묶이는 거 보이냐 이거? 뭐로 묶이냐 이거? A 플러스 ABK로 묶이지, ABK. 이걸 ABK로 묶어주면 A 더하기 B 나오거든. 어씨, 어떻게 돼 이거? 어라? 완전히 나 어떻게 돼 이거? 사라지는 거지. 그럼 D제곱이 얼마야? D제곱은 AB 마이너스 뭐가 돼? ABK 제곱인데 AK, BK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나온다 이 말인 거야. 괜찮지? 자, 그래서 이것도 자주 쓰이니까 물론 코사인 공식 쓰라 하겠지만 우린 코사인 공식 쓸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래서 스튜어트 공식 쓰고 끝내야 된다. 알겠지? 오케이. 서술에 써도 돼요? 다시 또안 듣기 뭐가 있냐. 쓰지 말라면 안 쓰면 되는 거지. 항상 서술형은 쓰지 말라면 안 쓰면 되는 거고 그냥 쓰면 된다. 자, 할 수 있겠지? 외워라. 자, 오랜만에 수업하니까 재미지 않냐? 시험 치는 거. 어? 뭐라고? 시험 치는 거에 비하면 시험 치는 거? 늘 재밌습니다. 자, 가보자고. 자, 다음 문제. 영혼이 없다, 영혼이 없어. 자, 가보자고. 유명한 문제지? 뭘 상황을 문제 할까? 가오리. 여기 가오리가 어딨니? 너 가오리 되고 싶니? 뭘 상황을 문제겠냐? 이 그래서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서 뭐 이렇게 쪼개도 저렇게 이렇게 쪼갤까? 마음대로 쪼개면 돼. 쪼개서 이 각을 알파로 두면 이게 파이 빼기 알파가 되니까 코사인 공식을 두 번 쓰는 거지. 그러면 코사인 공식 두 번 쓰게 되면 얘가 구해질 거야. 그럼 한 쌍의 대변 대각이 완성되지? 그럼 뭘만 쓰면 돼? 사인 공식이 된 거지. 기억나지? 그런 얘기야. 여기가 지금 네 대각이야, 왜 대각이야? 네 대각이냐? 아, 나 근데 대내각으로 적어 보이지? 나 어릴 때부터 대내각, 네 대각이 제일 헷갈리더라고. 지금도 헷갈려. 내가 난 안 헷갈리냐? 이걸 왜 네 대각으로 졌을까? 무슨 뜻일까? 내가 제가 내각의 대각이다. 내각의 대각이다. 괜찮네. 내각의 대각이다. 그래서 이미 네 대각이다. 외곽에서 내각의 대각. 어허. 뭐 하여튼 그렇다 이거.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BD를 가지고 코사인 공식 쓰면 BD 제곱은 두 번 쓸 수 있잖아. 4 더하기 4 더하 빼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알파. 세트 알파.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 외곽이 알파니까 코사인 값을 보고 반대가 되는 거지. 근데 뭐라 줄 수도 있다? 16 더하기 9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알파다. 이러신 거지. 그럼 이 둘이 같으면 코사인 알파 구해지지? 구해보자 하는 김에. 18 더하기 8 코사인 알파는 25 마이너스
24 코사인 알파. 그래서 코사인 알파가 얼마다? 32분의 미쳤다. 답도 들어. 자, 이런 이야기야. 코사인 알파가 32분의 17이다. 그럼 사인 알파가 얼마지? 미쳤네. 32제곱분의 32제곱 마이너스 17의 제곱이 되겠지. 인수분해 되겠지. 49에 15. 어? 15. 15, 49? 그럼 32 곱하기 32에 15, 49? 뭐라? 미쳤네. 그냥 7루트 15 해야 될것 같아. 그럼 32분의 7루트 7루트 15 하면 되는 거지. 하여튼 얘를 구했으니까 집어넣으면 얘도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BD 제곱 얼마 나와? BD 제곱은 8 더하기 8 곱하기 코사인 알파. 자, 약분하면 이게 4가 되는 거니까 이게 4분의 얼마냐? 왜 계산이 빨라? 4분의 49? 그래서 BD 길이 얼마다? 2분의 7이라는 뜻인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돼서 한 쌍의 대변 대각이 완성된 거지. 그래서 어떻게 사인 공식을 쓰면 원의 지름의 길이는 사인 알파분의 대변 2분의 7이다 이 말인 거지. 이렇게 하면은 답이 나온다 이 말인 거야.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지. 할 수 있겠지? 그렇다고 봐야지.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또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게 가장 최선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자, 하여튼 그렇다. 근데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데 바로 갈 수가 없을까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지금 학고 3학년 중에 애 중에 되게 이런 걸 좋아하는 애가 있어. 툴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애가 있어. 그래서 대부분의 공식을 다 지 마음대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바로 대입하게 나올 수도. 아까 스튜어드 공식처럼 공식을 만드는데 그 공식이 엄청나게 복잡한 것도 만들더라고, 지가.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쓰는 거에 재미를 느끼는 애가 있어. 김기민이라고 수학은 1등급 계속 나오는 애인데 다른 과목을 말아먹어서 그렇지. 하여튼 걔인데 걔가 보면 참 독특하게 수학 공부를 해. 되게 많은 그 어떤 그런 도구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별 희한한 공부도 다 만들더라고. 정말. 굳이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만들더라. 약간 이제 모듈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 근데 그런 건 좋은 자세긴 해. 칭찬해 주는데 별로 점수 따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 왜 그게 안 나오면 망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렇다. 다음 7번. 와, 이거 좀 어렵다. 7번 문제 좀 어려운 문제고, 자, 별표 쳐야 한다. 자, 시험에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다. 자, 시간을 주도록 하겠다. 5분 준다. 상당히 어렵다. 와. 너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나는 그래서 한숨 쉬. 왜 그래? 힘드니? 힘들다. 중간고사 끝나고 나니까 그 기분 좋지 않냐? 이제 또 김명수 데뷔해야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는 기분 재밌잖아, 왜? 읽어가고 있어. 아이, 못 들고 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대학생도 되고 얼마나 좋아. 많이 쳤다. 근데 지금 시험 끝나니까 피곤해가지고 바로 잤어요. 그렇지. 자, 화이팅 한번 해봐. 파이팅.
문제 풀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 원을 왜 줬을까 생각해 봐야 돼. 원을 왜 줬을까? 지금 문제 풀다 보면 막 지 생각이 빠져들어가지고 문제 출제 의도랑 다르게 풀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원을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원을 안 줬으면 원을 안 준 대로 풀면 되는데 원을 줬으니까 원을 줘야 더 풀 수 있다 이 말 아니겠어? 그럼 네가 지금 문제가 안 풀린 이유가 원을 쓰지 못하고 있다면 원을 쓰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잘 모르겠지. 원 쓰는 게 그지? 한번 풀어볼까? 아니요? 그래 해봐. 좀 더 해봐. 고민해보는 건 좋은 거야. 넌 풀긴 풀었는데 원은 쓰지 않았지? 썼어? 원은 쓰긴 했어요. 쓰긴 썼네? 잘 썼네. 오우씨, 잘 썼네. 그럼 되는 거지. 그게 첫 번째 풀이야. 일단 해보자. 이거 풀어볼까? 이거 풀어도 돼? 응. 해볼 테니까 이 문제는 두 가지가 중요해. 두 가지가.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야. 내가 적는 개념을.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내가 적어줄게. 개념을 먼저 적어줄게. 첫 번째가 뭐냐면 원을 해석하는 방법은 원 해석을 하고 싶잖아. 그럼 이름을 불러줘야 돼. 원을 쓰고 싶잖아. 그럼 이름을 불러줘야 돼. 이름을. 그럴 때 이름 부르는 거 보여줄게.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결정된 삼각형이 나올 거야. 이거는 솔직히 수원에서보다 미적분에서 더 많이 쓰게 되겠는데 결정된 삼각형이 나오잖아. 이 결정된 삼각형은 핵심이 되는 거야. 뭐의 핵심이 되는 거야? 결정된 삼각형은 구조를 설명해 주는 거야. 이 결정된 삼각형의 구조를 설명해 준다는 말이 뭐냐면 각을 잘 해석해라 되는 거야.
각을 잘 빌려오자. 각을 잘 빌려오자. 이걸 잘 이해해야 돼. 각을 잘 빌려오자.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그지? 한번 해보자고. 자, 먼저 내가 두 가지 풀을 보여주려고 하거든. 자, 당연히 여기 45도가 있으니까 이걸 구할 수 있어, 없어? 뭘로 구해야 돼? 코사인고시 구해도 그냥 수선의 발 떨어져도 돼. 뭐, 네가 편한 대로 하면 돼. 그래서 그냥 코사인고시 써본다 친다면 뭐가 나오지? 루트 70? 11시. 루트 10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뭐 쉽게 구할 수 있다, 그지?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왔어. 뭐가 나왔지? 결정대 삼각형이 나온 거야. 결정대 삼각형.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렇다는 거고. 자, 다음 가보자, 이제. 그럼 이 사람이 구하는 거는 이 AC를 구하는 얘기거든. 그럼 이 AC를 구하는 얘기인데, 지금 나는 결정대 삼각형을 사용을 해야 돼. 근데 원을 줬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봐야겠지. 이렇게. 그럼 얘를 구하란 말은 얘랑 마주보는 길이 각을 얘를 생각하는 뜻이잖아. 이미 결정되는 삼각형이 있으니까 이 각에 관한 사인 값은 언제나 구할 수 있잖아.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뭘 구하는 문제야, 실제로는? 이 각의 사인 값은 구할 수 있으니까 뭘 구하는 문제다, 이 문제는?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인 거야, 이 문제는. 그치? 그렇잖아. 얘는 어떻게 구해? 사인 세타분의 너는 2R. 이걸 풀자는 거잖아. 지금 이거 사인 T는 매우 쉽게 구할 수 있잖아? 사인 T 어떻게 구해? 수선해서 풀어도 되고, 그냥 이러면 되잖아. 사인 값의 B는 길이의 B랑 같다. 그럼 되잖아. 그럼 사인 45도 대 너는 사인 너보다 너가 되는 거니까,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은 쉽게 나온단 말이야. 물론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도 괜찮고. 이해되겠어? 그럼 바로 보여보자, 먼저. 자, 사인 D 대 사인 45도는, 이렇게 써면 내일 알아보기 좋게 써줄게. 사인 D분의 AC는 사인 45도분의 얼마다? 루트 10이다 뜻인 거야. 아니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길을 구하자는 것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아니지. 미안하다, 다시. 사인 D분의 누구는? 4지. AC가 왜 나와? 사인 45도분의 누구다? 루트 10인 거니까, 바로 구한 거지. 이게 얼마야? 2분의 루트 2잖아. 2분의 루트 2. 그럼 이게 얼마야? 2루트 5거든. 2루트 5. 맞지, 그지? 그럼 사인 D가 얼마지? 루트 5분의 2가 나오면 루트 5분의 2.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뜻인 거야. 자, 됐지? 그럼 첫 번째는 뭐냐? 원의 체면을 살려보자. 지금부터 원을 쓴 적이 거의 없잖아. 원의 체면을 살려보자. 자, 봐. 이름을 불러보자. 이 점이 하는 역할은 뭘까? 이 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 뭐? 현을 만들 수도 있고, 뭘 만들 수도 있어. 지름을 만들 수도 있지. 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현을 만들기도 하고, 반지름을 만들기도 하지. 얘는 현을 만들기도 하고 말이다. 근데 이 점이 하는 역할 잘 봐. 얘가 하는 역할은 뭐야? 현을 만드는 역할을 하잖아. 현을 만드는 역할. 그러면 이 점의 이름을 좀 더 불러보면 이 원에서 하는 역할이 이 현을 만드는 역할밖에 없거든. 이때 이 점들과 비교했을 때 얘는 하는 역할이 되게 미비해. 얘는 현도 만들지만 모든 역할도 하게 돼. 반지름도 만들기도 하잖아. 얘도 현도 만들기도 하지만 뭐를 만들기도 해. 반지름 만들기도 하잖아. 근데 얘는 현의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여기다 추가적인 보조선 한 개 끌 줄 알아야 돼. 뭐? 이걸 끌 줄 알아야 돼. 이게 원의 점이기 때문에,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중심을 연결하는 거는 되게 좋은 자세야.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 삼각형 하나 만들어져. 이렇게. 근데 이 원의 반지름 길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얘가. 이 원의 반지름 길이 역할. 얘는 길이 알잖아. 3루트 2. 얘는 반지름 길이 모르잖아. 요건 뭐라 적으면 되겠어? R-4가 되는 거지. 이 삼각형의 구조가 어떻게 되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지. 한 각이 주어져 있고. 그 무슨 공式될 수 있다?
코사인 공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첫 번째 풀이야. 다시 뭐였다고? 이름을 불러줘야 돼. 원위의 점을 이름을 불러봐. 원위의 점을 이름을 불러보라고. 원위의 점 이름 불러봐. 너는 한 역할이 뭐야? 현도 만들고요. 반지름도 만듭니다. 현도 만들고 반지름도 만들고 는 한 역할이 많아요. 나는 현도 만들지만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이때 내가 이걸 원위의 점을 중심이랑 연결해 보는 건 되게 좋은 자세야. 자, 물론 이런 것도 좋아. 얘가 지름이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 이런 자세도 한 번씩 해봤을 것 같아. 근데 이걸 구하겠다고 전배드는 것도 괜찮은데 이러면 이 삼각형을 쓸 수가 없어. 결정된 삼각형을 무조건 사용해야 돼. 결정된 삼각형을 무조건 사용하는 거야. 고난도 문제는 딱 정해진 거야, 얘들아.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결정된 삼각형을 무조건 사용해야 돼. 어떻게 사용한다? 구조가 뭐냐면 각을 사용하도록 노력해 보는 거야. 각을 사용하도록. 그래서 구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는 자세는 나쁜 자세는 아니지만 내가 이 삼각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킬러 문제 풀 수가 없을 거야. 이 삼각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되니까 이 삼각형이 닫히면 안 돼. 되도록이면. 그래서 어떻게 준다? 가장 좋은 건 얘를 끊는 거야. 얘를 꺼서 이 삼각형으로 가게 되면 이 구조를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이해되지? 그래서 어떻게 하자?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두고 코사인 공식을 쓰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그럼 R의 제곱은 R 빼기 4의 제곱에 3루트 2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R 빼기 4의 3루트 2의 코사인 45도가 되는 거지. 자, 이걸 풀면 R이 구해져. 되게 쉽게 구해져. 왜냐면 이게 R제곱 날아가거든. 이 R제곱 날아가 버리니까 R을 구하는 1차식밖에 안 남아. 근데 되게 쉽게 구해진단 말이야. 자, 이해가 되겠어요? 이 첫 번째 풀이야. 자, 다음 두 번째 풀이 뭐냐면 이 구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는 거야. 구조를 사용한다는 게 뭐냐면 이 각을 사용하겠다는 거지. 내가 지금 이 각 알아 몰라? 이 각 알아 몰라? 알아. 특수각이 아니라도 아는 거야. 삼각 결정됐으니까 이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고. 이 각도 알아 몰라? 아는 거야. 다 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반지름을 구할 것이냐? 이 점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중심을 연결한 게 첫 번째 풀이었으면 얘가 이 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의 수선의 발을 내는 것도 괜찮아. 현의 수선의 발을 내면 수직 이등분이 되면서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의 구조를 사용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뭐라고? 다시 봐. 어렵긴 해. 이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야. 이 삼각형에 나는 세 각을 다 알고 또 생각해야 돼. 최대한 이 삼각형을 사용해야 되는 거야. 해석할 때. 자, 근데 나는 지금 반지름이 궁금한 거니까 얘가 현이니까 수선의 발을 내려. 아까 이 길이가 구해졌잖아. 이 길이 아까 얼마더라? 루트 10이었으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돼? 2분의 10인 거지. 그래서 나는 이 반지름 길이 얘를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 얘를 구할 거니까 이 각만 알면 끝나는 거라고. 근데 지금 이 각을 내가 지금 알고 있어 없어? 알고 있다고. 그래서 코사인만 구하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지. 좀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한번 해보자. 요 각을 C라 했으니까 코사인 세타 그냥 코사인 공식 구할게. 자, 코사인 공식을 써보면 코사인식 어떻게 구하지? 2 곱하기 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이지. 2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10분의 4의 제곱 플러스 루트 10의 제곱 빼기 얼마야? 얘랑 마주보는 길이 얼마? 3루트 2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코사인 값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계산해주면 8루트 10분의 이 얼마야? 8이야? 8인가? 8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코사인 값이 얼마 나온다? 루트 10분의 1인 거지. 루트 10분의 1이니까 이게 루트 10분의 1. 이게 루트 10분의 1이다 이 말인 거야. 루트 10분의 1. 그럼 이게 2분의 10이니까 이 길이 얼마나 되겠어? 이게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반지름 길이 5가 나왔으니까 끝났다 뜻인 거야. 반지름 구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반지름 길이 구하는 방법이 이 문제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 뜻인 거야. 잘 사용해야 한다.
이 문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결정된 삼각형을 그냥 주지는 않는다는 거야. 결정된 삼각형은 반드시 사용돼야 돼. 되게 중요한 이야기야. 너 고3 졸업할 때까지 엄청나게 사용될 거다. 미적분해 가서 특히나. 미적분해 가면 삼각함수 덧셈 정리가 나오거든? 삼각함수 덧셈 정리가 나오면 무조건 결정된 삼각형을 갖고 끈질기게 거기에서만 이렇게 막 삐대야 돼. 정말 고양이가 왜 이렇게 몸을 삐대는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게 결정된 삼각형 가서 이렇게 막 삐대 봐야 돼. 어떻게 이렇게 해봐야 된다고. 그러면 답이 나와. 그리고 보조서는 되도록이면 결정된 삼각형은 훼손되지 않게 끊는 게 좋기는 해. 여하튼 그렇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졸리지? 나중에 가서 혼자 하지 말고 지금 잘해놔. 나중에 훨씬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 자, 8번도 해보자. 나중에 한꺼번에 다 하려면 너무 많아, 할게. 자, 8번도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 잘 봐. 자꾸 수선의 발만 꽂지 말고 무조건. 모르면 수선의 발. 느낌 왔어? 좋아. 자, 느낌 빠빠하잖아? 그게 어려운 문제 아니야. 자, 해볼까? 갈 길이 머니까 좀 풀어보자. 자, 일단 이 문제 가장 키포인트 핵심은 뭐냐면, 도형 문제에서 루트 2가 나오고 루트 3이 나왔을 때, 너는 몇 도? 45도. 너는 몇 도? 30도 또는 60도가 사용될 것이다. 라는 걸 100%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가장 핵심이야, 이 문제는. 루트 2가 나왔는데, 더럽네. 이러면 안 돼. 뭐가 있을 것이다? 45도가 어딘가 있을 것이다. 루트 3이 나왔다. 어딘가 30도나 60도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시작을 해보자고. 이 상태에서 뭘 구하는 문제냐면,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문제거든? 그럼 설마 삼각형 넓이를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할 리는 없잖아, 고등학생이. 설마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하겠어, 설마, 그지? 그러니까 뭔가 넓이는 어떻게 구하겠어, 반드시. 두 변의 길이와 기인각을 풀 거란 말이야, 기인각, 그치? 그럼 당연히 너희들이 AC 길이 정도는 구할 수 있잖아. 뭘로 가면 돼? 코사인 것을 구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60도니까 수선의 팔 꽂아서 풀어도 더 쉬워.
이렇게 풀어도 좋아. 그냥 코생으로 써도 돼. 자, 해보자. 60도니까 1대 2대 루트 3이잖아. 그럼 얼마야 이게? 루트 2. 이게 얼마야? 루트 6. 근데 이게 2 루트 3이네? 몇 배야? 이 루트 2배. 루트 2배잖아, 루트 2배. 그럼 이 루트 2배니까 1대 1대 루트잖아. 그냥 코생으로 써도 돼. 그냥 해본 거야, 내가 이렇게. 그래서 이 길이 전체가 나온 거야. 이 전체가 나온 거지. 그럼 잘 생각해봐. 이제 넓이 구하는데, 밑변 곱하기 높이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마 이런 걸 거야. 이 각을 구한 다음에 여기를 구할 수 있겠냐는 문제일 수도 있고, 두 번째 뭐겠어? 이 길이를 구하고 이 각을 구할 수 있겠냐는 문제를 볼 수 있는 거지. 분명 둘 중 하나가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러면 봐봐. 이 삼각형이 매우 이상하게 생겼잖아? 무슨 삼각형이야? 무슨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야? 잡삼각형. 잡삼각형을 보는 나의 마음의 자세가 뭐라고? 한 쌍의 대변 대각이 있는지를 보란 말이야. 있어 없어? 있잖아. 왜 이 구조가 어떻게 돼? ASA. ASA니까 무조건 뭘? 이 문제는 사인 공식 문제인 거야. 실제로 이게 45도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할게. ASA이기 때문에 난 이 삼각형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야. 다 알고 있는 거. 마음만 먹으면 이것도 구할 수 있고 얘도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길이를 구하고 얘를 구할 건지 이 길이를 구하고 얘를 구할 건지 고민했었는데 이 길이를 줬다 뜻인 거야. 이렇게 실제 이게 135도거든. 자, 그럼 어떻게 돼? 사인 135도와 사인 30도의 비가 얘와 얘의 비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사인 공식을 쓴다기보다 사인 45도 대 사인 30도가 누구 대 누구다? 2루트 3 대 PC다 이 뜻인 거야. 그지? 근데 사인 루트, 야, 이거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이건 2분의 1이잖아? 그럼 몇 대 몇이야? 1인 거지. 그래서 PC 길이 얼마다? 루트 6이라는 값을 알게 되는 거지. 그럼 이 문제 결국 뭐만 구하면 돼, 이제? 요각만 구하면 끝나는 거지. 그지? 근데 뭘 알고 있지? 그지? 마주보는 한 쌍의 대변 대각이 있고 하니까 이 길이를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물론 수선이만 꽂아서 풀어도 돼. 무조건 몇 도가 있겠어. 무조건 몇 도가. 45, 이게 45도인 거야. 100% 45도야. 100% 45도. 볼 것도 없어요. 100% 45도일 거야. 안 그럼 이걸 루트 2로 줄 이유가 없고 이렇게 주지. 미쳤다고 이렇게 주지. 이렇게 주지. 미쳤다고 이렇게 이상하게 주겠냐. 그지? 그래서 강한 의심이 들어야 돼.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시면 사인 A 대 사인 C가 2루트 3 대 2루트 2이기 때문에 사인 A가 2분의 루트 3이거든. 그 당연히 이거는 2분의 1인 거야. 2분의 루트인 거야. 괜찮지? 그래서 사인 C가 얼마나 사실하게 되었다? 2분의 루트 2라는 사실하게 되었으니까 이게 몇 도야? 45도. 그래서 30도라는 사실하게 된 거지. 자, 그래서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있으니까 넓이가 나왔다 이 뜻인 거야. 자, 나중에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지금 잘 해두시고 집에 와서 복습 한 번만 해주시라고. 나중에 한꺼번에 하면 덜 아파요. 자, 할 수 있겠지? 자, 뒤에 비슷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풀어보시고. 자, 뒤에 답지가 있으니까 풀어보면 된다. 자, 우리 이제 어디로 가느냐? 약간 연습하는 셈 치고. 할 수 있겠어요? 10번으로 갑니다. 10번. 아까 외웠던 공식 한번 써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제 외웠던 공식. 스튜어트 공식 한번 써보자. 이 말인 거야. 스튜어트 공식 모르면 코사인 공식 2번 쓰면 돼. 자, 이거 이해되겠지? 자, 어떻게 했다고? 이 길을 구하고 이 각을 구할 것이냐. 이 길을 구하고 이 각을 구할 것이냐. 그지?
이 길이를 구하라고 준 거지. 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길이 구하고 이 각을 어떻게 구해? 얘 대 너는 너 대 너. 특수각이 나올 걸 어떻게 알겠다? 루트 2가 있으니까 무조건 45도가 있는 거야, 이 문제는. 어딘가 분명히 45도가 있으니까 루트 2를 준 거야. 안 그러면 루트 2를 줄 이유가 없어. 자, 상당히 중요한 사인 공식 문제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문제를 잠깐 풀 때 연습을 하자. 아까 스튜어트 공식 외웠지? 특히나 각의 이등분선에서, 자, 각의 이등분선에서 스튜어트 공식을 외워두는 게 매우 유리하다. 자, 여기가 12대 8, 몇 대 몇이야? 이게 12대 8 몇 대 몇? 3대 2. 그럼 얘도 3대 2니까 이건 얼마다? 6이고 이건 4가 되는 거니까 바로 그냥 스튜어트 공식 쓰면 x를 하면 x 제곱은 뭐다? 12 곱하기 8 빼기 6 곱하기 4. 이러면 답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인 거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코사인 공식 써. 또 코사인 공식 써.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자, 이해되겠지?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알아두는 게 좋으니까 하는 소리야. 자, 그럼 이게 좀 조심할 게 하나 있어. 뭘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 나오면 좀 많이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 각의 이등분선만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뭘 하는 걸 좋아하냐면 이걸 하는 걸 되게 좋아해. 너 대 너는 너 대 너.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 애들이. 되게 좋아해.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만 나오면 이 가오리 형태를 자꾸 쓰려고 노력하는 건 맞긴 맞는데 매우 조심할 게 있어. 자, 그게 뭐냐면 12번 문제고 또 12번 문제가 어렵게 나온 13번 문제야. 자, 1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한번 풀어봐. 12번 문제. 다음 시간에 올 때 프린트 가져와. 응? 기억이 나? 그렇지.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여기서 이 각이 같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 끊고 너 대 너는 너 대 너를 하면 망해, 이제 문제가. 왜 망하게 되냐면, 뭐 나오긴 다 나와 있거든? 지금 막 꼬시고 있다. 엄청 꼬시고 있는 거야, 지금 막. 와, 꼬신다, 이게. 엄청 꼬시해요. 자, 이것도 줬어요. 아, 이게 아니네. 이게 3루트 오네. 이게 3루트 오고, 이게 얼마야? 이게 7이니까, 누가 봐도 이걸 끊고 싶은 건 맞아. 그럼 이걸 끄면 이게 5대 7 되는 것도 맞거든? 근데 이러면 뭐가 문제냐면, 얘를 해석을 할 수가 없어.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나는 거야. 자, 그게 아니야. 이 문제는 절대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문제는 원주각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문제야. 자, 이 문제는 각의 이등분선을 보면 안 돼. 뭐라고? 각의 이등분선 보지 말고 원주각이 같다는 걸 명심해야 돼. 원주각이 같다. 이거 엄청 중요한 개념이야. 자, 원주각이 같으면 뭐가 같아? 호의 길이가 같고, 호의 길이가 같고, 현의 길이도 같은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 현의 길이가 같다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야. 현의 길이가 같다. 이 핵심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건 진짜 코사인 공식을 2번 쓰는 거야. 여기 세타를 두고 이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공식을 1번 쓰고 코사인 공식 2번 쓰게 되면 미지수가 2개가 되겠지? 미지수가 2개에다가 코사인 공식 2개가 나오니까 세타도 구할 수 있고 키도 구할 수 있으니까 한 쌍의 대변 대각 형태가 완성되니까 삼각형의 반지름기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괜찮지? 그래서 각이 같은 각이 있을 때 무조건 각의 이등분선만 생각하면 안 돼. 각의 이등분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원주각의 특징도 잊으면 안 돼.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할 건데 오늘 너를 와가지고 착하고 이쁘다. 잘했어요. 잘하셨고 우리가 이제 숙제가 나올 거야. 숙제 나올 거고 다른 친구들 내가 분명히 밴드에다가 또는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오늘 수업했던 거 다 보고 프린트 다 풀어오게 할 거야. 고쟁이를 하겠지, 이제 교재가. 자, 우리 고쟁이 풀 건데,
가만히 있어봐. 고쟁이 어디 갔냐? 내 고쟁이? 수원 고쟁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찾았다. 근데 고쟁이가 색깔이 이쁘지 않냐? 책 색깔이 이쁘지 않냐? 이거 색깔 봐라, 이쁘지? 이거 봐봐, 이거 1학년 보여줄까? 1학년 책도 이쁘지? 파스텔 톤으로 이쁘지 않냐? 난 책이 이쁜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또 보면, 이것도 색깔 이뻐. 핑크, 이제 핑크 하잖아? 이쁘지, 그지? 이뻐. 그래서 공부할 맛이 나요. 자, 여하튼 그렇고, 자, 이제 수원을 우리가 이제 해야 돼, 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했던 게, 그 삼각함수 활용 전까지 했기 때문에, 다시 삼각함수 활용부터 시작해서 할 건데, 그래프 나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 할 거야. 자, 그 우리가 이제 숙제는 어떻게 되겠니까? 어떻게 될까? 우리 재밌는 게,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이 없어. 개꿀. 언제 만나? 다음 금요일. 다음 주 수요일 날 만나겠지? 다음 주 수요일 날 만나야지. 확보. 내일은요? 내일 수업하지, 당연히. 내일도 그거에 좋아서 울부짖는 거냐, 뭐냐? 게 내일 통계하지. 오호. 자, 여하튼 간에, 내일 수업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이제 수업이 언제냐면, 그럼 너희 다음 주 금요일 수업이야, 수원은. 다음 주 금요일 수업이니까 숙제 알겠지, 그지? 그래서 고쟁이를 2단계, 3단계 다 푸는 거야. 다음 주 금요일 일주일간 숙제, 개꿀. 일주일간 숙제이기 때문에 이거 다 하시면 돼. 알겠죠? 몇 문제 안 됩니다. 해봐야 80문제밖에 안 돼, 80문제. 80문제. 알겠지? 자, 삼각함수 활용. 2단계, 3단계.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자고. 그러면 고쟁이 2단계, 3단계. 그러면 다음 주 저희가 금요일까지. 선생님을 뵙게 되는 건 이번 주 토요일이랑 내일이랑 확통 시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요일 날. 좋지, 그지? 그 다음 금요일 날 또 만나게 될 거야. 그렇게 하시고, 숙제는 알겠지? 우리 수원 숙제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고, 고쟁이 2단계, 3단계 다 푸는 거야. 자, 휴일 잘 보내고, 시험 치다 고생했다. 와. 오케이? 다들 잘 쳤지? 아니요. 왜? 수업 배워. 저 내일 못 올 그러면 영상 봐야겠다. 힘들 나가니까 어쩔 수 없다. 어디 가? 놀러 가?